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흥미로운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소식은 잭 돌시, 바로 이 인물이죠. 예, 무슨 뭐 산에서 내려온 도사처럼 수염을 기르고 있는데, 잭 돌시가 이제 트위터를 창업한 인물이고요. 두 번 CEO를 했었습니다. 한 번 CEO 하다가 물러났다가 다시 또 CEO를 하다가 또 작년 11월에 다시 물러나죠. 근데 이 잭 돌시가 잭 돌시 CEO하고 일론 머스크하고는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잭 돌시는 지분을 2.2% 조금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2.253%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이제 일론 머스크는 요번에 9.2%의 지분을 확보했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런데 이사회가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이사회에서 차라리 독약 처방을 하겠다 해가지고 만약에 누군가가 15% 이상 주식을 사들이려고 하면 그러면은 당장 신권을 추가로 발행을 하도록 하고 기존 주주들이 먼저 선매매 권한을 갖게 하도록 하겠다. 선매입권을 갖게 하겠다라는 거죠. 신규 발행 주식에 대해서. 이러한 조항들을 발동을 시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주가 평가가 떨어지게끔 만드는 결론으로 가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한 선택은 아닙니다만은 경영권을 보호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지금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회의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잭 돌시가 한마디 하고 나섰는데 뭐냐? 역기능이다. 이것은 이사회의 역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왔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너 그런 말 해도 되냐? 허락받았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잭 돌시 하는 이야기가 아니? 라고 허락받은 적은 없다. 하지만 이거는 이사회의 역경이다. 본인도 이사회 이사입니다. 물론 임기가 요번 5월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임기가 얼마 안 남긴 했지만은 본인도 이사인데 그리고 2.2%면은 뭐 명색이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사회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것이죠. 이런 말까지 합니다. 좋은 이사회가 좋은 기업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나쁜 이사회가 회사를 죽일 수는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이게 이제 실리콘밸리 격언으로 유명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프레드 데스틴이라는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은 투자가 자신들의 일이니까 싹수 있어 보이는 회사들을, 스타트업 회사들을 찾아내가지고 투자해서 그 또 다른 투자자들을 긁어 모으고 그것이 이제 충분한 자금력을 가지고 성장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주가에 대한 평가를 더 높게 받아가지고 다시 주식을 매각하면서 자기네들 이제 부를 챙기는 이게 이제 캐피탈리스트들이 하는 일인데 회사가 성장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이 이사회. 이사회가 좋은 회사를 만들지 못하지만 이사회 때문에 회사가 망하는 경우는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이런. 지금 머스크가 트위터를 살려고 하는데 트위터 살려고 하는 것을 이사회에서 지금 반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놓고 이런 이야기를 잭 돌시가 했다라는 이야기는 본인도 이사회 멤버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때 이사회에서 독소조항 결정할 때 그 자리에 같이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지금 현재 트위터 이사진들의 구성 자체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밖에는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회사의 실질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인사들이 모여있는 그룹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이 사진을 좀 더 크게 보여드리겠는데요. 약간 그 검정색, 회색 부분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트위터 12명의 이사들에 대한 지분율이 나옵니다. 여기 뭐 브렛 테일러 같은 경우가 이사회 지금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인물인데요. 이사장 맡고 있는 사람이 0.007%밖에 없고요. 쭉 보면은 뭐 아그라왈 지금 현재 CEO를 하고 있는 사람이 0.063%, 1%도 안 되는 거죠. 1%는 고사하고 0.1%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지분율이. 다른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저기 뭡니까? 페이페이 리는 중국계인 것 같은데 0.001%밖에 안 됩니다. 지분율이. 근데 지금 이사로 있는 거죠. 지금 잭 돌시 맨 밑에 12번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잭 돌시가 2.253%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5월로 임기가 끝납니다. 이제 이사회에서 빠져나옵니다. 5월 달이면은.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도표를 보십시오. 그 밑에 있는 도표는 뭐냐 하면은
이 이사회 이사들한테 트위터에서 준 월급입니다. 맨 끝에 있는 오른쪽 맨 끝에가 토탈 이 숫자가 작년에 월급으로 준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다 25만 9천, 24만 8천, 20 얼마입니까? 다 최소 25만에서 많게는 30만 불 먹게. 지금 이제 브렛 테일러 같은 경우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30만 4,572불을 월급으로 받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은 엄청나게 받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월급은 엄청나게 받아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뭐 출퇴근 시간이 딱 정해진 직원처럼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아니죠. 이사는 이사회 할 때만 모이면 되는 겁니다. 완전 파타임. 파타임도 이런 파타임은 없습니다. 이사회를 매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급여를 많이 받아야 될 이유도 없는데 엄청나게 많은 급여를 받았고 사실 이 사람들이 전체 주주들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게 적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체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 말고 진짜 대주주들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사우디 왕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대주주들은 따로 있는데 잭 돌시는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제의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사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문제시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편 머스크는 이 사회가 더 많은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독약 조항을 제정하자 이에 대한 자신의 비판을 한층 더 높였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트위터 이사회가 주주들에게 그의 제안에 대한 투표를 허용해라 라고 요구하고 나섭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하지 말고 주주총회 열어라 이거죠. 이거는 아주 정확하고 적절한 해야 되는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분 잭 돌시까지 다 합쳐봐야 3%가 안 됩니다. 3%도 안 되는 이런 지분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9.2% 확보한 머스크가 내놓은 제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느냐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머스크가 그러지 말고 주주총회 열어서 안건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전체 주주들의 의견에 따라서 회사가 결정하면 이건 뭐 이사회에서 할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마디 더 하는데 지금 이렇게 형편없는 지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25만에서 30만 불까지 막 월급 받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내가 만약에 트위터 사장 돼가지고 이거 인수합병 끝나고 나면은 이사들 전부 다 월급 제로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사들이 월급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사들이 월급이 왜 필요합니까? 가뜩이나 수익률이 높지도 않은 회사인데 이게 지금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져 있는 것이다. 구조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 월급만 다 긁어 모아도 그것만 해도 연간 300만 달러다. 이 사람들 10명의 월급만 다 모아도 300만 달러다. 그것만 절약을 해도 제대로 된 절약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그것이 회사에. 이제 만년적자 회사가 수익성을 내지 못하면서 지금 나스닥에서 계속 거래가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이제 회사는 영리 추구를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건 당연한 것이죠.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머스크하고 잭 돌시하고는 마음이 계속 호흡을 좀 맞추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다만 대주주들의 의견과 달리 주식은 쥐꼬리만큼 가지고 있는 이 이사진들이 어떠한 모종의 결정들을 하고 움직이고 있고 지난주에 보도해드린 대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방해할 움직임을 보일 것이 지금 보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자유발언 옹호자들과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급진접파들 간의 싸움으로 지금 이제 고착되어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유 발언을 옹호하는 세력이라고 해서 그것이 곧 보수주의자들 세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곧 트럼프 옹호 세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머스크는 머스크고요. 돌시는 돌시입니다.
돌스는 트럼프 대통령 계정 지웠던 사람이 쫓아냈던 사람입니다. 예. 근데 머스크하고는 마음이 맞습니다. 자유 발언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행동을 봐서는. 그리고 회사의 발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둘이 마음이 뭉쳤다라는 이야기는 머스크가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트위터가 만약에 계속해서 이 이사진들에 의해서 끝까지 인수합병을 거부하고 나오는 경우에는 트위터라는 회사 자체가 몰락하게끔 만드는 그런 이제 원래 적대적인 인수합병 작업 중에는 그러한 방법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몰락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다. 이 정도 이야기. 정부가 방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도 어차피 법의 틀 안에서 방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법의 틀 안에서 적대적 인수합병이라는 게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계속해서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추가되는 소식이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것이 트위터가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있던 회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이사회 구조 자체도 상식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